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옷 따숩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건강 시리즈 3탄, 3탄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도 좀 배우실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정신 건강을 좀 더 상승 혹은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건강한 사람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좀 알아보고,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이 영상을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분화라는 개념 다뤄드렸었어요. 분화라는 게, 차이의 인정,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 즉,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과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들을 좀 다뤄드렸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대충은 와닿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좀 감 잡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분화 척도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항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했었어요. 요 문항들을 좀 접하시다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 모습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모습들을 좀 다뤄드릴 거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맥락으로 나눠서 다뤄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분화라는 것도 모든 다른 자아경 개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양육 환경에 의해서 길러졌느냐, 그에 의해서 분화 수준이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정서적, 흑수저, 금수저 얘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 내에서 일단은 우리가 분화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자꾸 자신의 분화 수준을 좀 성장을 시킬 수가 있죠. 저도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건강한 가족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가족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문항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그 분화 척도가 높은 사람,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에 두 가지 맥락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고와 감정의 분리가 잘 되는 사람, 즉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감정에 의해서 우욱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용들 관련된 문항들도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특징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죠. 주변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분화 척도가 높은, 즉 정신이 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또 문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좀 접하시면서 이제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건강한 가족의 모습,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몇 가지 이제 문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 문항이 뭐냐면요. 우리 가족은 새로운 친구와의 교제를 지지한다. 이런 이제 문항이 있어요. 당연히 지지하는 가족이 더 건강한 가족이겠죠. 이게 제가 내담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친구나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의외로 이렇게 외부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가족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들이 그거를 싫어하죠. 이제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형제들이 은근히 싫어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은 이제 좀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믿을 건 가족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주입을 하죠. 저희 가족도 그게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부모의, 제가 이제 거기서 발견한 좀 부모의 심리를 보니까, 물론 이제 진짜로 이렇게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좀 경계하고, 좀 외부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로 굉장히 많이 세뇌가 돼서 바깥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약하면 약할수록 자식들을 되게 품 안에 두고 의지하고 집착하고 혹은 심지어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걸로써 이 정서적인 본인의 그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부모들한테서. 근데 자식이 밖으로 나가서 자꾸 친구들하고 만나고 교제를 하면은 내 자식이 정말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떠나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 자꾸 밖으로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은 자꾸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진짜 직접적으로 막 못 만나게 이렇게 좀 간섭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건강치 못한 가족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자식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에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슈퍼 울트라 갑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오죠. 예. 그래서 외부와 다 되게 굉장히 그나마 학창 시절은 좀 난데 이제 뭐 결혼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외부와 거의 단절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외부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냐 아니냐 이것도 되게 건강하냐 못하냐 이거에 좀 큰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문항이고 또 다른 문항으로는 우리 가족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문항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거는 부모가 굉장히 좀 적절한 롤모델이 되어야 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부모가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감정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지금 성숙하게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감정 제대로 다루는 사람 보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슬픔 같은 건 좀 허용이 돼요. 우는 거. 근데 여자들이 화내는 거는 또 되게 뭐 세다 이러면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 남자들은 오히려 화내는 건 좀 남자답다고 봐줘요. 근데 남자들이 우는 건 또 남자답지 못하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죠. 그러니까 감정에 뭐 그 외에도 기쁨 같은 것도 표현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좋은 감정들 표현하는 거 쑥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표현하는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공감도 잘 못했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정말 제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감정 표현하는 거, 힘든 감정들, 뭐 슬픔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게 부모들이 좀 좋은 예시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모든 걸 다 화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TV 같은 데 보다 보면은 민망해도 화를 내고 짜증내도 화를 내고 화가 나도 화를 내고 두려워도 화를 내고 모든 걸 다 화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조금 나이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감정에 따라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루트들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질 못해서 막 한 가지 감정으로만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억압도 참 잘해요. 여자들, 특히 콩지들.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감정 표현 더 못하죠. 너무 억압만 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 못했을까요? 표현하면 혼나니까, 욕먹으니까. 표현하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하지도 못했던 거죠. 아주 어렸을 땐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안 좋으면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얘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이 정당만 하다면은 남에나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방법이 아니라면 감정은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나쁜 행동으로 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족이 건강하다면은 우리의 이런 감정들을 좀 어떤 감정이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허용이 되는 가족이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능한 가족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모습이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을 존중한다. 이거와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은 내가 나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신다. 경험해 보셨나요? 네, 이것도 이렇게 막 많이 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을 하면은 무시를 당하거나 막 퉁박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자신과 우리가 분화라는 게 차이의 인정이었죠. 저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이쪽 정당을 지지한다. 저 사람은 저쪽 정당을 지지한다. 너 그러면 되게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분화가 안 된 거죠. 분화 수준이 되게 낮은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뭐 사소한 옷의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에서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건강한 가족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건강치 못한 가족인 거죠. 그래서 뭐 연결해서 보자면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쉽고 그리고 나는 우리 가족을 따스하고 지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느껴진다면 나는 굉장히 분화 수준이 높은 건강한 가족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생각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려면 부모들이 지지적이었어야지 가능한 거죠. 내 생각이 무시당하고 잘못됐다고 자꾸 판단되고 이랬으면은 아마 가족 내에서 이런 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건강치 못한 가족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 가족에서 내 태도나 감정은 자주 무시당하거나 비난받는다.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서로의 견해에 수용적이지 못하다. 제가 한 수년 전에 채식에 관심을 가지고 채식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의 반대가 어마무시했어요. 정말 제가 그때 완전 멘붕 왔었어요. 그러니까 채식이라는 게 굉장히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읽어본 채식 책들을 통해서 채식을 해도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걸 충분히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같이 밥을 먹을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했는데도 그 다름을 수용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를 내 자식이나 내 형제가 하는 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분화가 너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갖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 수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계속해서 저의 그 식습관에 계속해서 간섭을 하고 방해, 무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도 분화 개념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우, 우리 가족 분화 수준 진짜 낮구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계속 뜯어고치려고 하는 모습이 강할수록 분화 수준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치 못한 가족의 모습인 거죠. 자꾸 자아 비판하는 느낌이 들어서. 자,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에 무관심하다. 굉장히 무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가족. 이게 이제 건강치 못한 가족의 모습이 되겠죠. 네. 자, 요렇게 가족의 모습은 다뤘고요. 두 번째 이제 감정과 사고가 잘 분리된 사람의 모습. 이게 감정과 사고가 분리됐다. 이 문장이 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들을 좀 보자면 사람들은 내가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뭐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점, 1점 막 이런 척도 테스트 있죠. 이게 지금 그 문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습이죠. 또 나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감정에 굉장히 막 휩싸이죠. 감정에 이제 매몰된다고 해야 되나? 감정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건강치 못한 상황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나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고 느낀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부인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거나 덮어두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행동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감정을 이제 수용을 하고, 예, 표현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괜찮은데, 그거를 막 이렇게 뭔가 물건을 망가뜨린다든가 아니면 상대한테 굉장히 거친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은 이게 조금 건강치 못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다음에 나는 사람들에게 말부터 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다. 이것도 좀 앞서는 모습, 감정이 앞서서 막 일단 말해놓고 책임은 못 지는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많이 보일 수 있는 건강치 못한 모습이에요.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예, 이런 거 뭐 주로 그러니까 다 대부분 보면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문항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루자면, 나는 화가 나면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처리를 할수록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된 어른의 모습인 거고, 계속 누군가를 의지를 해야 된다면 이거는 좀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감정과 사고가 분리되지 않은, 분리된 요 모습들의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주체적으로 신념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들과 관련된 문항들을 좀 다뤄드릴게요. 자, 나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종종 확신이 안 선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적이라는 표현도 하죠. 자신이 스스로 좀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면 건강한 모습이고, 뭔가 자꾸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묻는 모습은 좀 건강치 못한 모습인 거죠. 뭐 우리 마마보이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뭐 다른 사례들 보면 누나들이 굉장히 많이 참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나에 의지하고 엄마 대신, 네, 이런 경우도 조금 걱정이 되죠. 네. 또, 내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무시 이런 거에 의해서 내 자존심,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막 오르락 내리락 그거에 너무 휩싸인다. 이런 모습도 좀 건강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또 나는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된다. 계속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한 결정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옷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옷 입었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해서 입었는데 주변의 피드백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막 좋아갖고 입고 나갔는데, 야, 너 옷 왜 그래? 막 이렇게 촌싫어? 막 이러면은, 예, 막 그거에 이제 좀 솔직히 속은 상하죠. 예, 이왕이면 이쁘다고 해주는 소리가 더 듣기가 좋아요. 근데 뭐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괜찮은데, 막 그거로 하루 종일 내 옷이 너무 촌스러운가,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하루 종일 계속 그거 신경 쓰고 그 다음엔 아예 이 옷을 입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너무 주변에 끌려다니는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도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아야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변의 그 의견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변의 의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인 거죠.
또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말이나 의견이 남에게 비판을 받으면 잘 바꾸는 편이다. 이거 아까 제가 옷 얘기했었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분화가 잘 돼서 남과 내가 다르다라는 이 개념이 좀 딱 쓰면 남들의 의견? 그건 너의 의견이고 나는 내 의견이 소중해, 중요해. 이게 나의 척도고 가치관이야. 이렇게 되면은 바뀌지가 않죠. 근데 남의 의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면은 남의 의견에 따라서 막 확 바꾸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성장을 위해서 좋은 얘기들을 듣고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취향에 따른 것들까지도 그렇게 다 남의 의견에 눈치를 보고 바꾼다면, 쉽사리 바꾼다면 이거는 내가 좀 분화가 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도 내 감정과 신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예. 마지막으로 내 의견이 배우자나 주위 사람과 비슷해야 안심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치 못한 경우, 그래서 계속 주변에 그런 의견들을 구해야지만, 그거를 듣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잘 될 것 같다. 왠지 제대로 된 선택인 것 같다, 결정인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없는 거죠. 내 생각에 대한 존중, 나에 대한 신뢰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분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개념에서 세 가지 특징,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 혹은 분화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좀 문항들을 봄으로써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좀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건강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건강한 사람을 좀 파트너로 맞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도 좀 긴 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안목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좀 탁 감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정신건강 아직도 조금 더 다를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회복 탄력성, 정말 중요한 이것도 개념인데요. 그 이야기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좀 긴 시간이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기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